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1차의 1과목 상법 보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법 보험편은 그 1차 과목 중에서도 점수를 상당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범위 자체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나오는 유형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고득점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과목 그 1차 세 과목 중에서 이 상법 보험편하고, 그리고 음, 그 농업 재보험 관련 법들, 이 과목들이 이제 법 그 규정 관련이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법령에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나오는 유형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인 재배학의 그 광범위함을 광범위의 그 점수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1과목과 2과목을 통해서 그렇게 그 점수를 보충하시면은 1차는 쉽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련 그 법 규정을 어, 법 조문을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공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제가 정리해 놓은 핵심 지문 정리 있습니다. 핵심 지문 정리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뭐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보험 총론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보험 총론은 그 2차의 1과목의 앞부분과도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똑바로 해놓으시면은 2차의 1과목 앞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주의 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 보험 개요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 개요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체크를 해 놓으실 게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 보험의 원리 이 6가지, 6가지도 쭉 읽어 보시면 되고, 그 제목을 주의 깊게 사지선 다니니까 제목 위주로 익히시고 그 뜻이 뭔지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 선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어떤 조항들이 이 최대 선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가? 이거 보시면은 뭐 고지 있죠. 불리한 사실도 보험 계약할 때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고지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도 위험이 증가되거나 변경될 때도 이런 것들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인데, 그 뒤에 예시 한번 정리가 그 기출 문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한 문제 딱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이 보험계약의 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때 한번 나왔는데요. 여기서 1번에 설명 의무는 뭐 신의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풀이를 보시면은 요것만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최대 선의 원칙을 위한 상법상의 규정은 뭔가 보면은 보험계약자가 주요 사항을 아까 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할 때도 통지를 해야 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로 보험 사고 생기면은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기로 초과 보험이나 중복 보험 되면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최대 선의 원칙을 위한 규정입니다. 자, 보험의 분류. 보험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보험은 그 대상에 따라서 인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내용이고,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에 따라서는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이 있습니다. 정액보험은 보험계약에서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보험은 그 사망보험금 얼마, 뭐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은 이 상해나 질병인 같은 경우에는 실손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비정액으로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대부분 비정액보험입니다. 실제 이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의 목적에 따라서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이 있습니다. 개별보험은 뭐 특별한 게 아니지만 집합보험은 이 다수의 물건이나 사람을 집단을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총괄보험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이 여기 관련 법조항들이 나오면 꼭 이 부분은 읽으셔갖고 정확하게 읽으셔갖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그죠? 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전이라 나온 건데 이거는 먼저 총괄보험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험을 목적을 할 때는 보험 기간 중에 이 물건들이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있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거죠. 계속 바뀌더라도 그 보험 사고 시점에 있는 그 내용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에 따라서 가계보험하고 기업보험이 있는데, 가계보험보다 손해보험의 기업보험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가계보험은 그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그죠? 그 보험회사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은 기업보험은 가입하는 기업이 그렇게 불리한 위치가 아니다.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재보험 및 해상보험. 이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이 드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 불이익 변경 금지가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기업보험은 불이익 변경,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기업보험의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이라는 거, 요 내용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기출문제. 10회 때 보면은 어김없이 나왔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보시면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실 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경우,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경우.
자, 보험료 청구를 한다는 건 누가 합니까?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보험료 너 안 냈으니까 빨리 돈 내라.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줄이주는 거. 그러면은 이게 불이익한 게 아니죠.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줄어드니까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는 위반된 사항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아까 법조항 그대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9회 때는. 자, 보험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에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까 이 읽은 게 나오면 되죠.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하 유사한 보험, 이 기업보험입니다. 규정에 문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법조문. 그리고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내용이 보시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수익자 이익으로는 변경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으로 그죠?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한 내용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의 관계자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보험자 편에서 먼저 보면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로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지닌 그죠?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 사람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험료 청구권이 있고 계약 해지권도 있고 보험금이 잘못 나간 경우 반환해라고 청구권도 있고 보험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청구권 그리고 잔존물 및 청구권의 대위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보험증권 교부 의무가 있고 보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 보험약관을 교부 설명할 의무 이익 배당할 의무 요렇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정리한 건데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은 밑에 요 내용은 뭐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실 거니까 요 권리 의무 파악해 놓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 대리상에 대한 질문이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보험 대리상은 뭐냐면 보험 대리점이라고도 하는데 법률적 용어는 보험 대리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계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독립적인 상인입니다. 그래서 권한은 뭐가 있냐면은 보험료 수령권 그리고 보험증권 교부권 보험계약 관련 의사표시권이나 그 의사표시 수령할 수 있는 수령권을 가지고 있다. 요 권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이런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을 하더라도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의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의의 계약자에게 이 제한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로 내가 제한했다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법조항 항상 관련 법조항을 이 별도로 표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읽어서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법률은 법조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조항을 반드시 몇 차례 읽어서 숙지를 해 놓으시는 게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험 중개사가 있습니다. 보험 중개사는 뭐냐면은
중개만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는 대리까지 대리상은 대리를 하는데 이는 중개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 보험자를 위해서 중개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보험자를 위해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대리상하고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보험 중개사는 보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나 고지 또는 통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 권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없고 단지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권한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 여러분 잘 아시는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은 제1회 보험령 수령권. 첫 번째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교부권. 다 보험자가 일단 발행을 해야만 보험료 1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요 권한 위에는 다른 거는 다 없습니다. 뭐 고지 수령권도 없고 보험 계약 체결 권한도 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어떤 것들인지 보험 대리상의 권한, 보험 중개사의 권한, 보험 설계사의 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입장인 보험 계약자 입장.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죠? 여기는 보험료를 그죠?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권한은 보험증권을 달라. 보험증권 교부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감액 청구권, 임의 해지권이 있고 지급 의무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 그리고 고지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뭐냐면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라는 거죠. 뭐냐면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험에서.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인보험인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보험에 붙여지는 대상,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보험의 대상, 피보험 이익의 주체인데 손해보험의 차이는 뭐냐면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피보험자가. 근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는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동일하고 인보험은 보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항상 피보험자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수익자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고 의무는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와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가 있고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면은 보험료 지급 의무까지 같이 지게 됩니다.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죠? 손해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 수익자이기 때문에 인보험에서 보험 수익자인데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고 계약자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고 위험 유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온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법상 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닌다. 자, 보험자는 다 보험금 지급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그죠?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는 자다. 맞는 말이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주체입니다. 주체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라고 했죠. 그리고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다.
이 별도로 손해보험의 보험 수익자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데 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도 아니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피보험자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인보험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권한으로 옳은 것은 자, 보험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라 했습니까? 제1의 보험료를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번은 뭐죠? 영수증 교부하지 않고 이건 아니죠.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 없다 했죠. 보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이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보험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주면서 보험료를 받을 권한하고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요 두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험 설계자는. 그리고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험 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있고요. 보험 계약의 해지 권한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는 보험료는 받는 거는 보험 계약자 쪽이죠, 그죠? 보험자 쪽이 아니고. 그래서 답이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을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된답니다. 자, 9회 때 문제는 뭐가 나오나 봅시죠. 갑은 보험 대리상은 아니며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다. 중개사라 했죠. 보험중개사. 그래서 병이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갑의 권한, 보험중개사의 권한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면은 첫 번째,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병은 보험계약자죠.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거 틀렸죠. 자신이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첫 번째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보험 대리상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죠? 보험료 수령할 권한이 있죠. 보험 대리상. 그리고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대리인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 안과 동일하다. 대리인하고 동일합니다.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이 보험 계약자의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 계약의 의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다 했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가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권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의 요소. 자, 요소에 먼저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재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보험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은 경제상의 재화, 물건이나 뭐 어떤 권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집합보험이 있습니다. 집합보험은 앞에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집합된 물건을 일관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그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자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거 익혀 놓으시고, 그리고 총괄보험 있죠. 총괄보험은 일괄해서 물건을 보험 목적으로 했을 때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때 현존하는 그 시점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영업책임 보험도 있습니다. 영업책임. 그래서 그 내용은 한 번 더 밑에 조문으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보험은 인보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보험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은 뭐냐면은 보험 사고로 손해가 생길 그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경제적 이익. 보시면은 그래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은 다른 말로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해서 앞에 본 보험의 목적이 있죠. 그거와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목적 보시면 보험 계약은 금전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보험 사고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첫 번째, 우연성이 확정되지 않는 우연이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돼. 발생 가능해야 돼, 그죠? 그리고 적법성, 사고가 적법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 사고의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되는데, 그런데 보시면 단서 조항 보시면은 당사자 상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때는 유효하다는 거죠. 전부 다 이 보험 관계자가 알지 못할 때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책임이 시작돼서 종료되는 그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때는, 그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험기간의 시기. 자, 언제 개시가 되느냐? 시기라는 거는 개시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로 그 보험계약 성립 전에 어떤 시기를 이 시기로 개시하는 시기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의 법조항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자, 보험 금액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보험료에 관한 용어. 보험 금액은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손해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의 한도 내야 된다는 거죠. 보험 가액은 뭐냐?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으면은 이 물건 자체가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보험 가액이라 하는데,
이거는 보험 금액하고는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보험 금액은 이 전체 뭐 이 물건이 손해가 뭐 1억까지 생길 수 있다 하지만은 그중 보험 금액은 뭐 8천만 원까지도 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관계를 보시면 보험 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보험자의 보상 한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고 초과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간 청구해야 되고 이 지나면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 소멸 시효 이런 것들은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보험료 부분에서 이제 초과 보험 이 목적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감액을 보험자는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감액하는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도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 보험이 보험 계약자가 사기를 쳐서 그렇게 보험 금액을 높게 계약을 했으면은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생기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그죠? 책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쭉 한번 읽으시면은 이해 다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소멸시효. 보면은 그 의다 3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도 3년,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도 3년이지만 보험료 청구권은 2년입니다. 자, 요 생각해 보시면 보험료 청구는 누가 합니까?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죠? 보험자한테는 기간을 줄여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자는 항상 보니까 2년으로 줄여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보험계약자 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간은 3년으로 주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보험료 부분에서 아까 한 요 소멸 부분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 체결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죠.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달, 2월이 지나면은 그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내면은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2달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속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1회 내고 나서 계속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자한테 채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안 냈을 때는 2달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제 2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 보험료를
그 시기에 약정 시기에 안 내면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돈을 내라고 최고를 하고 그때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해지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 그 내용 체크하시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기출 문제 한번 보시죠. 상법상 보험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은 4번 한번 읽어보시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 계약자는 미경과 보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면은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한 중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데는 보험계약자는 그 외의 보험료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문구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죠. 해제로 간주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해제한 것으로 본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리고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데는 그 계약은 해제될 된 것으로 본다. 이건 또 그 위에 거꾸로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용어에 대해 주의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본다 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아까 주의 깊게 보시라는 거. 요 두 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이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상방과 피보험자가 알았는지 관계없이 무효를 한다. 아니죠. 아까 다 무효인데 이 당사자 상방하고 피보험자가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된다고 했죠.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문구를 항상 이 문구를 주의 깊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 소멸시효 나왔죠. 소멸시효는 다 거의 다 3년인데 그걸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답이 3년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만 주의 깊게 체크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그 지문을 정리한 내용만 확실히 아시면은 여러분들 고득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